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중소기업을 위한 하이브리드 IDS에 관한 연구에서 그 발표를 맡게 된 모건웅이라고 하고요. 저희, 저희 팀명은 하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목차를 먼저 보시면 제한 배경,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하이브리드 IDS의 요구사항과 솔루션, 그리고 구상도와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한 배경을 좀 보시면 뉴스를 좀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중소기업의 보안 실태와 보안 강화 방법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한 건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경험한 곳이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커들이 중소기업을 노리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추지 않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대기업보다 훨씬 큰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역량은 갖춰야 된다. 보안에 관련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입니다. 타겟 개인정보 유출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고 사이버 범죄자들이 중소기업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해서 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보안 솔루션의 요구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과연 이만한 금액을 내고 그 비용에 맞게 저희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특히 보안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복구하는 비용보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씀으로써 미리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논문의 주제에 맞는 솔루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용 솔루션에 대응하는 성능을 제공해 줘야 된다. 당연히 기존에 있는 기능들과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고 오히려 성능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처음에 완전히 인력이 없이 운영할 것을 예상하고 솔루션을 작성을 했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운영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로데이 취약점의 등장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일단 무중단 운영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사항은 이중 패킷 필터링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AI가 적용되고 기본적으로 뭐 스노트나 수리카타 같은 기본적인 시그니처 패킷 필터링이 들어가서 이 최신 공격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제작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 오픈소스 시그니처 공격 탐지 모듈을 탑재해서 성능이 검증된 것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대처가 그 성능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UI가 필요하다고 봐서 얘기를 했고 탐지 로그를 시각화하는 것 역시 직관적인 UI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벤트 로그를 추가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공격을 받았다. 브루스포트 등의 공격을 받았으면 이 공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래프에 표시를 해주고 이 공격의 빈도수 뭐 등등을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격을 탐지만 할 뿐 뭐 막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탐지 이후 어떻게 변화를 시킬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 있고 리포트를 생성해서 뭐 어디 사이트를 연결해 주거나 어떤 공격에 대해 이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목표가 있었고 어떤 공격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동 백업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일단 UI는 저희가 구상했던 디자인은 대충 이런 형식인데요. 일단은 몇 건을 탐지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안전한 상태인지 그리고 고객센터가 어디랑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차트를 별로 모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래프나 아니면 지역별 공격 탐지에 대한 그런 지도를 좀 보여주는 형식으로 작성하고자 했고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구상도입니다. 탐지 센서 중앙 서버 사용자 순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 그 네트워크 패키지 저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시그니처 IDS가
기본적으로 먼저 탐지를 하게 되고요. 특징을 추출한 걸 AI IDS에 보내서 AI IDS는 AI 서버로 가서 학습 엔진, 데이터셋 배포 서버를 구상한 곳에 학습 엔진에 패킷을 넣습니다. 그래서 특징 추출된 정보가 AI 서버에 담겨 있고 이 서버에서 업데이트된 그 데이터셋을 다시 AI IDS로 추가해주는 형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그가 나오겠죠. 로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러트나 이미지 이벤트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로그로 남겨두는 것이 저희 중앙 서버가 할 일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는 SMS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뭐 대시보드 등에서 저희가 외부로 알려줄 수 있게끔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시그니처 IDS 같은 경우는 그 오픈소스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룰셋을 업데이트해서 자동으로 시그니처 IDS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혀 성능에는 문제가 없게끔 개발하고자 했고요. 이건 조금 더 자세한 구상도인데요. 저희는 네트워크에서 방금 이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시그니처에 대한 그 IDS를 스노트를 사용하기로 했고 패킷비트를 제이슨 형식으로 받아서 로그 스태시를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이너 스토리지와 그리고 센트럴 스토리지 AI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너 스토리지에서 특징을 받은 걸 AI 탐지 모듈이 이걸 패스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스노트 알러트에서 그 접근에 대한 저희에게 제어 사항을 알려주고 AI 디텍션에서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구성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이전 페이지 이 구성도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정확하게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고 로그스태시를 사용하고 뭐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솔루션 운용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취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 연구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탐지에서 멈추는데 뭐 IPS처럼 방어를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UTM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탐지 모드를 되게 다양화시켜서 유연하고 정확한 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그냥 고맙습니다. 질문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논문이 뭐 가격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네. 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효과를 입증한 건가요? 저희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개발에는 좀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 인원이 좀 제한됐고 아직 지식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일단 논문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지만 개발 단계는 조금 난항을 겪었습니다. 구현에서 좀 어려웠다. 네. 그게 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개발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 추가 질문이 좀 있긴 한데 네. 그 머신러닝을 시키면 네. 그 모델이 나오잖아요. 네. 뭐 웨이트 팩터들이 나오고 모델이 나오는데 어떤 모델이 나왔는지 좀 질문하고 싶었었어요. 저희가 지금 모델을 그러니까 AI 쪽은 사실은 거의 개발이 80% 정도는 완료가 돼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스태시 사이트에서 어떤 해킹에 대한 해커의 공격들을 정리한 사이트에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걸 지금 AI로 교육은 시켜놨었거든요. 이제 그걸 시그니처 모듈하고 연결을 했으면 되는데 연결 부분이 실패해서 어떤 모듈이었냐면 뭐 브루트포스나 제로데이나 아니면은 뭐 디도스 같은 공격들에 대한 데이터셋은 이미 저희가 공격을 막을 수 있게끔 AI로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사실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은 지금 가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면은 네. AI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일종의 인텔리전스 모듈이죠. 네. 인텔리전스 모듈 자체가 그 자체가 공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러닝이 잘못돼 있으면
그 자체가 공안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반드시 이게 검증이 돼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 맞습니다. 대나를 이끌 가져야 되는데. 예, 그럼 저는 뭐 거기까지 질문을. 네. 그럼 로그스탯이 지금 추천한 피처가 네. 어떤 건지는 좀 알고는 있어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논문에 적혀 있긴 한데 논문에 어떤 특징이 추출됐는지 나와 있거든요. 제가 논문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못 찾아서. 아,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네. 피처 추출은 익스트랙션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아, 일단은 공격에 대해서 나눈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다중 공격일 경우에 디도스 같은 공격은 이제 디도스에도 종류가 한 5가지 종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스 같은 공격이나 아니면 매그니처 공격이나 아니면 인터스트럭스 공격이나 2가지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 특징별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쉽게 하자면, 공격자가 다수인 공격인가 아니면 공격자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한 군대를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HTML 같은 경우도 로고만 살짝만 바꾸면 그 사이트가 잘못 들어가서 공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의 사이트 공격이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기준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간대 역시 좀 나눠서 본 경향도 있어요. 예, 무슨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